자, 유형 7번 볼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연립방정식, 특히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부정방정식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자, 일단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왜 풀 때 실질적으로 뭐 근각계수의 관계를 쓴다든가 또는 뭔가 얘를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든다든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부정방정식은 정해지지 않은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부정방정식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이 해, x라는 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거나 또는 x가 정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었어. 근데 선생님, 우리가 문제를 지금까지 중간고사 때도 공부해봤지만 해가 자연수고 해가 정수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여러 가지 방정식 안에서는 해가 자연수고 해가 정수면 갑자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해를 찾습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해가 이렇게 자연수이거나 정수면 뭘 할 거니까? 노가다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노가다의 장점을 살리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합과 곱 또는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얘가 몇, 예를 들어서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을 짠 하고 찾았던 게 사실은 부정방정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이게 그대로 넘어와서 이제 여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도 부정부등식이란 단어는 다행히도 없어요. 부정부등식이라는 건 다행히도 없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요 x의 값이 정수가 될 때가 나올 거예요. 또는 자연수가. 근데 이 x가 정수이거나 자연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수와 자연수에 뭐를 주어진다? 개수를 갑자기 던져준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대, x가 b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만족하는 x가 정수이고 그 x의 개수가 4개다라고 갑자기 던져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로 보면 사실 애들 잘 하는데 잘 봐. 여기가 1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리고 여긴 4, 예를 들면 5보다 작다래. 그럼 물어볼게. 요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는 몇 가지가 나오지? 실수는 무한개가 나올 거야. 선생님 왜 실수가 무한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실수라는 건 뭐지?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분수도 되고 다 되니까 요 안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무한개가 나와. 셀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특정 갑자기 미안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수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1, 2, 3, 4, 5에는 갖다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4개가 세워지더라라는 거야. 아,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두 연립 부등식을 주고 갑자기 문제가 그게 정수이거나 자연수이면서 개수가 만약에 몇 개다 라고 주어지면 아, 그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아주 자세하게 좀 따질 필요가 있겠군요 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냈어. x가 7보다 작대. 근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만족하는 x는 자연수야. 그리고 x는 3개야 라고 문제를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저 a 값을 찾아달라는 거거든. 이걸 만족하는 요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럼 빨리 여러분들 뭐 해봐야 돼? 빨리 수직선을 그려보자. 7보다 작대. 그럼 a보다 크대. 근데 여기를 a를 이렇게 썼어. 요것보다 크대. 그럼 지금 요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자연수 3개를 한번 표시해 볼게. 7은 필요 없고 뻥 뚫려 있으니까 6, 5, 4. 선생님 그럼 벌써 3개가 됐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A가 더 이상 이 다음 것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3이 있다고 칠게.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요 A라는 놈은 4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야 4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4여도 되나요? 라는 거야. 만약에 A가 4이면 어차피 같다가 있으니까 4를 말할 거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거지. 왜? 얘가 만약에 3 위에 올라가는 순간 3도 색칠돼 있으니까 3, 4, 5, 6 하면 4개가 되니까 A는 최소한 3보다는 커야겠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의 여방에서는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지만 부정 부등식은 없어. 하지만 그 x가 정수이거나 자연수이면서 개수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직선을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A값 범위를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18번 한번 가볼게. 자, 18번 보면 3x-7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x 플러스 1 그래 놓고 4x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x가 2와 3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A, B, C 순으로 나올 때는 요렇게 하나 해보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해볼게. 2x는 8, 따라서 x는 뭐? 4보다 작다라고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3x는 1-a, 따라서 x는 3분의 1-a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a는 4보다 작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둘이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자연수가 2와 3밖에 없대. 그럼 여기 3 있죠? 여기 2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얘가 무조건 여기 와서 닫아줘야겠네요. 요렇게. 그래야지만이 요 두 개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여기가 1이고 3분의 1-a는 2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야. 그리고 1보다는 커야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서 뭘 틀리냐? 같다를 어디다 붙여요? 선생님? 갖다 어디다 붙이겠어? 만약에 2에 올라가면 뻥 뚫려 있으니까 2는 셀 수가 없고 3밖에 안 되는데 2와 3이라 그랬으니까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얘가 1 위에 올라가 있어도 1에는 뻥 뚫려 있으니까 어차피 1은 안 셀 거니까 1에는 갖다가 붙어도 되겠다. 그래서 3을 곱하면 3, 6, 1을 빼주면 2, 5 이렇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는 5보다 작대. 근데 얘들아,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서 a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A값 범위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 활용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한번 유형 8번의 별표 한번 쳐보세요. 유형 8번. 자, 유형 8번 보시면 과부족 문제가 나오거든요. 과부족. 자, 이 과부족이 뭐를 줄여서 과부족이라고 하냐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요.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무슨 뜻이냐? 어떤 걸 우리가 했을 때 더 많이 나오든가 덜 나오든가의 문제를 줄여서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이 과부족 문제는 굉장히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 왜 그래요를 꼭 한 번씩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줄게.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긴 의자에 학생을 앉힐 때야. 예를 들어서 의자가 이만큼 있었어. 자, 그럼 물어볼게. 맨 처음엔 내가 이러는 거야. 저렇게 긴 의자가 있는데 얘들아, 의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 의자는 X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근데 여기에 내가 맨 처음에는 4명씩 앉혔어. 4명씩 앉았대. 요렇게 한 줄에 4명씩 빼곡히 앉았어. 그래서 맨 마지막 줄까지 4명이 앉았어. 그랬더니 뒤에 5명이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제가 4명씩 앉았는데요 5명이 서 있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갖다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총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어. 왜? 4명씩 X줄에 앉았는데 5명이 서 있었으니까 우리는 총 학생 수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4X에다가 5명을 더하면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내가 이 5명이 너무 불쌍해서 야, 너네 다 일어나봐. 너 다 일어났어. 그 다음 내가 이러는 거야. 미안한데 한 6명씩 앉아볼까? 라고 해서 6명씩 앉아봤어. 6명씩. 그랬더니 2줄이 남았대. 2줄이. 2줄이 그냥 빈 줄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 일단은 6명씩 쭉 앉혔는데 2줄이 남았다 이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국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물어볼게. 자, 6명씩 앉았을 때는 2줄이 남았다라는 건 완벽하게 6명씩은 몇 줄에 앉았을까? 바로 X-3줄에 앉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왜 2줄이 비었는데 완벽하게 6명씩은 X-3줄에 앉았을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야. 잘 봐. 여기서 6명씩 이렇게 앉았어. 그럼 맨 뒤에 2줄이 남았어. 그럼 나 한번 물어볼게. 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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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여기 1명 앉았어. 자,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쭉 볼 거야. 진짜 6명씩 앉았네. 근데 맨 마지막 2줄은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빈 의자라고 말하겠지만 그 빈 의자 앞줄, 요 앞줄에는 1명이 앉아있으니까 이건 빈 의자라고 해야 해? 안 해. 그러면 여기에 2명이 앉아있어도 빈 의자라고 안 해. 3명이 앉아있어도 빈 의자라고 안 하고 4명이 앉아있어도 빈 의자 아니라고 하고 6명이 앉아있어도 빈 의자라고 말 안 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맨 뒤에 2줄은 빈 의자가 맞아. 하지만 그 빈 의자 2줄 바로 앞줄, 요 바로 앞줄은 6명이 앉아있을지 5명이 앉아있을지 4명이 앉아있을지 3명이 앉아있을지 2명이 앉아있을지 1명이 앉아있을지 아무도 몰라. 최소한 얘가 안 앉아있으면 일이 커져. 안 앉아있으면 빈 의자가 몇 줄 되니까? 3줄 되니까.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완벽하게 6명씩 앉은 줄은 몇 줄이냐? 1줄, 2줄, 3줄, 점점점점점, 이게 총 X줄이었는데 요 2줄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2줄이다 이거야. 근데 마지막 줄은 1명이 앉아있을지 6명이 앉아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완벽하게 6명씩 빼곡히 앉아있는 줄은 얘까지도 제외한 X-3줄이 바로 완벽하게 6명씩 앉아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우린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총 학생 수가 4X 플러스 5인데 얘는 뭐보다는 클 거다? 6명씩 X-3줄에 완벽하게 앉고요, 선생님. 맨 마지막 줄은요, 1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6명이 다 앉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과부족 문제는 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식을 못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단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부족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풀면 왜 식을 저렇게 써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 번 더. 나는 의자가 X개에 있었는데 2줄이 비어 있다라는 건 그 2줄을 제외한 바로 앞줄 또한 1명부터 6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1명부터 6명까지 마지막 줄.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 줄을 뜻하는 거야. 여긴 마지막 줄. 요 2개는 마지막 줄을 뜻하고 요 앞에 X-3은 완벽하게 6명이 앉은 의자의 6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의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먹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를 푸는 거일 수도 있어. 학교 교과서는 문제수로 나오거든. 내가 어떤 문제를 하루에 5문제씩 풀었다.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날 10문제가 남았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하루에 10문제씩 풀면 어떻게 되냐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 자, 그럼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23번을 한번 접근해 보면 23번 한번 가볼게. 23번 보면
H학교 강당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는데 5명씩 맨 처음에 앉혔대. 근데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자 개수는 절대 바뀌면 안 돼. 왜? 아니,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를 사오면 이 문제가 아니지. 얘는 의자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 몇 개로? X개로. 그래서 5명씩 앉혔더니 맨 뒤에 몇 명이 서 있대? 8명이 서 있대. 그럼 우리는 이 문장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총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총 학생 수가 5명씩 X 의자에 앉았더니 8명이 남았다. 끝.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8명이 너무 불쌍하니까요. 어떻게 할 거야? 다 일어나. 그 다음에 몇 명씩 앉을 거야? 6명씩 좀 앉혀볼게요. 그래서 얘를 한 명씩 끼워서 앉혔다 이거야. 그랬더니 맨 뒤에 몇 줄이 남았대? 하나가 남았대. 이렇게.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았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6명씩 완벽하게 앉은 의자는 몇 개다? 바로 X개에서 빈 의자 하나 빼고 그 앞줄은 한 명이 앉아있을지 6명이 앉아있을지 모르니까 6명씩 X-2줄에 앉아있고, 왜? 한 줄 빼고 그 앞줄도 빼줘야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에는 1명부터 6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린 이거 솔직히 구하기 쉽죠? 암산해 볼까요? 6X인데 5X니까 넘어가면 X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넘어오면 19. 자, 여기는 6X. 요것도 바로 암산할게. 6X인데 5X가 넘어오니까 X.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서 14가 되는 거야.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은 뭐가 돼? X는 14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9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의자의 최대 개수. 그럼 정답은 19개를 세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유형 9번, 10번을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유형 9번, 10번. 자, 유형 9번하고 10번은 사실 같은 결의 문제인데요. 바로 절대값이죠. 절대값 부등식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값 하나짜리는 잘 해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설마 저거 범위 나눠서 푸는 친구들은 없죠. 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냥 바로 보자마자 x는 선생님 4보다 크고요. x는 마4보다 작아요. 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x는 마4부터 4까지예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값 하나짜리는 웬만해서 애들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이 이제 하나하나 추가될 때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x-에 절대값 x-2가 5보다 작다라고 말할 때예요. 이렇게 절대값이 이제 2개 이상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실질적으로 여기가 0 되는 값, 여기가 0 되는 값을 각자 찾고, 그 다음에 퐁당퐁당으로 범위를 찾으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1번 범위가 x가 1보다 작을 때, 2번 범위가 1과 2 사이일 때, 3번 범위가 x가 2보다 클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작으면 어떡하냐? 2번, x가 1부터 2까지면 어떡하냐? 3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떡하냐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 x가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쁘게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해서 2x, 얘네 둘이 계산해서 3인데 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x는 크다라고 찾을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해가 아니야. 얘가 해가 아니라 얘랑 얘의 교집합이 해야. 따라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뭐라고 쓸 수 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큰데요. 1보다는 작아요, 선생님. 얘가 최종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x가 1과 2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는 양수가 될 거고 얘는 음수니까 이제 2번이 항상 중요해. 앞에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뒤에는 아직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야. 그러면 요게 없어져.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1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1은 5보다 작아요. 선생님 여긴 x가 없는데요. 그치? 얘처럼 x가 없는 게 항상 두 번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x가 1 없어지고 1은 5보다 작다. 이거 말 돼 안 돼요? 말 되죠. 그럼 얘는 해가 모든 실수예요. 근데 답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와 누구? 얘의 교집합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답은 뭐가 나온다? 1부터 2까지가 정답이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x가 2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둘이 더해서 2x 얘 둘이 마3인데 넘어가서 8 따라서 x는 뭐가 나옵니까? 4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근데 4보다 작다가 답이 아니라 얘와 얘의 교집합이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x는 2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4보다는 작아요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답을 뭘 적어주면 되냐면 1번, 2번, 3번의 교집합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집합은 절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다 합치는 합집합을 말하자. 합집합 한번 말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1까지야. 근데 1에서 바로 이어서 2까지 가. 그리고 다시 이어서 4까지 가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4까지다라고 답을 써주면 정답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시죠? 자, 그게 지금 제가 유형 9번과 10번 절대값 하나짜리와 절대값 2개짜리를 한 번에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11번, 12번, 13번, 14번 요 네 개가요. 사실은 또 같은 결의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연립방정식이 됐든 연립부등식이 됐든 지금까지 배운 건 산술이었어요. 산술. 산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산술, 기하, 평균에서 배웠을 텐데 수학에서 산술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에서 산술이라는 건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한 식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했던 걸 우리가 다 산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산술하고 대조되는 게 바로 누구죠? 바로 기하예요. 그럼 기하는 도대체 뭐라고 하냐? 우리가 기하를 뭐라고 해? 도형이라고 그래. 도형.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산술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도형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게 유형 11번, 12번, 13번, 14번은 기하로 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해를 찾아줄래?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제가 fx식도 모르고 gx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식을 구하고 식을 구해서 넘겨서 뭔가 계산을 통해서 답을 말할 수 있습니까? 걔는 F도 식을 알려주고 G도 식을 알려줘야지만이 풀 수 있는 산술 방법이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뜬금없이 F에 대한 어떤 힌트도 안 주고 그림 하나 떨렁 던져주고 G도 그림 하나 떨렁 던져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를 알려주냐? 여기에 만나는 X좌표 알파와 여기서 만나는 X좌표 베타를 갑자기 뜬금없이 알려주더라라는 거야. 그래놓고는 갑자기 F가 G보다 클 때를 찾아달래.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요. 진짜 기하적으로 흰 색깔이 주황 색깔보다 위쪽에 있을 때를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흰색이 주황색보다 위에 있을 땐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를 답으로 말하면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F가 G보다 크더라. 그래서 얘 해의 개수는 X는 알파와 베타 사이다 라고 답을 말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나오면 어떡하죠? fx가요, gx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래요. 그럼 여기를 말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얘 뭐라고 말해? x는요, 알파보다 작던가, x는요, 베타보다 클 때를 말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f에 대한 어떤 식도 안 던져주고, g에 대한 식도 안 던져주고, 그냥 문제, 예를 들면서 31, 32, 33, 33, 31, 32, 33 보면 fx식, gx식을 진짜 구하면 안 돼요. 이거 구하면 답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야? 다른 친구들은 보자마자 그래프로 파파파파 풀 때 다른 친구들은 막 우리 식을 쓰고 있다. 그럼 한참 걸리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번 보면 설마 fx식 구하고 gx식 구할 일은 없다. 갑자기 f가 g보다 클 때 찾아달라? 아, 선생님 만나는 점 좀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6이랑요 2래요. 답이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다. 그래서 정답이 31번의 답은 마팔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산술로 푸는 게 아니라 기하적으로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걸 기하적으로 풀 줄 알면 사실은 이제 12번은 솔직히 뭐 이거는 애들이 웬만하면 안 틀려요. 12번은. 13번 유형을 애들이 이제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유형 13번 한번 가볼게. 우리 아까요, 산술적으로 풀 때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대요. x는 b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얘는 무슨 더듬이가 나오죠? 얘는 x가 a보다 작으니까 왼쪽 더듬이. 얘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 더듬이가 나와요. 근데 얘네 둘이 해가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오직 한 개.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산술적으로는 어떻게 풀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네 둘이 딱 한 점에서 만나야 되더라. 오른쪽 더듬이와 왼쪽 더듬이가 정확하게 만나서 얘만 해가 나와야 되니까 사실상 A와 B가 어떨 거야? 같을 거다라고 푸는 게 사실 산술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를 들면 37번처럼 2차식 하나 던져줘요. 그래놓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오직 하나의 해밖에 없대.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를 해를 찾으면 안 돼요. 왜? 아니 얘가 인수분해를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 할 수도 없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0보다 작은 쪽에 해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죠? 라고 하면 기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얘가 1번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지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바로 요 부등호를 파악해야 된다. 부등호를 집중해서 부등호 확인하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37번은 너네가 학교 시험에 나왔다고 쳐볼게. 자, 37번이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x는 마이너스 1 뿐이다래. 얘밖에 없대.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에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근데 0보다 작은 쪽에 얘밖에 없어야 된대요. 그럼 이거 웃긴다는 거야. 어떻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에 얘만 있냐라는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선생님,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요. 0보다 작은 쪽은 없어요, 선생님. 하지만 딱 0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마이너스 1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아, 그럼 너가 이 그림을 먼저 유추했다면 너는 얘 갖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겠네. 라는 거야. x축과 한 점에서 다 하니까.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2니까 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료할 수 있더라. 그래서 A가 4고요. B가 2예요. 라고 찾을 수 있지. 그래서 문제가 A 플러스 B는 6.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제가 부등호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부등호 방향 한번 틀어볼게.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마이너스 1밖에 없대. 그럼 여러분들 한번 기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마이너스 1밖에 없대요.
이건 기하적으로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어떻게 아래로 볼록인데요? 마이너스 1에서는 무조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위쪽에 너무 많아요. 그럼 얘처럼 절대 얘뿐이다라고 말을 못 하겠다. 그럼 아마 얘는 문제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거야. 왜? 실질적으로 위로 볼록이면서요. 0보다 큰 쪽은 없지만 0일 땐 있으니까 얘는 선생님 이렇게 생겼겠네요 라고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7, 38, 39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14번 하면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인데요. 유형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4번은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방금 요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장이죠. 뭐냐면, 내가 거꾸로 해를 던져줄게. 어떻게 해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야. 그래 놓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줘라는 거야. 저 fx식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제는 이제 뭐가 무조건 오류냐면, 잘 봐. 지금 얘는 더듬이야, 디귿자야? 디귿자거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해가 디귿자로 나오잖아. 해가 디귿자로 나오면 문제 또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아야 돼.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만약에 해가 이렇게 나오잖아. x가 5보다는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럼 아마 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크다라고. 이해 가십니까? 이게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는 없나요? 라는 거.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잘 봐. 다시 한 번 더. 얘가 디귿자면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더듬이가 나오면 0보다 크다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근데 어떨 때는요. 작거나 같다. 즉 디귿자가 나왔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때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fx가 0보다 작을 때를 말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얘는 좀 특수꼴이에요. 특수는 아니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봐.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했더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요. 1까지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 앞에 최고차항이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최고차항이 음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음수를 곱하고 시작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야. 따라서 해가 오히려 뭐 나옵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가 가? 그 말 뜻은 뭐냐면 선생님 작거나 같다면 디귿자가 나오는 게 기본값인데 작거나 같다인데 더듬이가 나오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다는 거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디귿자인데 요걸 찾아달래. 그럼 너네들이 요 fx를 가상으로 만들어도 돼. 어떻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작거나 같다니까 디귿자가 나왔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디귿자인데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너네 마음대로 만드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여기 최고차항이 아마 음수일 거야 라는 거야. 얘가 음수가 돼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지? 원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A가 음수니까 음수를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바뀌어서 해가 이렇게 나왔던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1번을 딱 풀면 이해가 갈 거야. 41번 봐봐. 41번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래?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근데 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고민이 들지? 선생님, 0보다 크다면 원래는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더듬이로 나와야 돼요. 더듬이로 나와야 하는데 해가 디귿자로 나왔어요 라는 거야. 그럼 우린 무슨 생각하자?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선생님. 왜? 최고차항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해서 얘가 0보다 작다로 바뀌어서
해가 디귿자 나온 거예요 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얘를 거꾸로 식을 만들 때 요렇게까지 만드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최고 차항계수를 아직 모르니까 A라고 두면 아 선생님 A가 여기서요 음수예요 라는 거야. 그러면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얘가 되겠네요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힌트를 줬어? 이렇게 생겼을 때 라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시작할게. 얘를 전개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고요. 자동적으로 얘가 b, 얘가 c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래. 어디다? b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2a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를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어제 APF한테 설명했듯이 똑같이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려요. 뭘 많이 틀리냐면 잘 보세요. 내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할 때요 아 이거 마이너스 A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푸는 애들이 있냐면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 다음 A로 묶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해를 말할 건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해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0보다 크다니까 얘들아 크면은 문제가 뭐로 나와야 돼? 더듬이로 나와야 돼요. 근데 더듬이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A가 무슨 수라는 게 가정돼 있죠? 음수라는 게 가정돼 있으니까 이 음수를 곱해줬다라고 하면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 마이너스 2부터 1이에요. 이게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41번의 답이 3번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A가 음수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 풀면 마지막에 답을 뭐라고 적어요? 이렇게 적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이렇게. 답이 요게 보기에 있나요? 없네. 다행히도. 근데 이거 쓰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이거 틀렸다 이거. 왜?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실수하는 루트. 마이너스를 곱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A를 음수인 걸 까먹고 답을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거. 단답형으로 딱 내기 문제 좋겠죠. 두 번째,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저는 1번 친구가 이런 실수를 할 줄 알아서 저는 요 식에서요 양쪽을 마이너스 A로 나눠줄게요 라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양쪽에 마이너스 A로 나눠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잘 보세요.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요 자기 깐에는 조금 머리 쓴다고 마이너스로 나눠줬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 요렇게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오답이 나오죠. 이렇게. 얘랑 어때요? 또 오답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왜 2번 풀이는 왜 오류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인 거지. 우리 A가 음수인데 여기 음수거든요. 근데 앞에 음수 붙었으면 사실 이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이 마이너스 A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A로 양쪽을 나눠줬다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이게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1. 똑같이 3번이 답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1번으로 풀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2번으로 풀어도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실수를 안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당연히 A가 음수인 거를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 써놓으라는 거죠. 문제에다가. A는 음수야 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나왔으면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선생님도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학창시절 때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근데 A는 음수래. 그러면 A가 음수인 건 둘째 치고요. 일단 내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만 없애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내 눈앞에 이 마이너스가 너무 싫으니까 이걸 마이너스를 곱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는 0보다 크다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a로 묶어버리세요. 나누지 말고. 수학에서 사실 나누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A가 음수인 걸 떠올려서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적어주는 게 차라리 실수를 좀 덜 하더라. 뭔가 자꾸 약분하려 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만 없애려고 노력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1번의 답은 3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안 할 거고요.